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외국인 매매가 오락가락하는 진짜 이유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연 경기 관련주인지 바이오주인지 향후 주도주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지수 바닥 대비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두 번째, 채권 외국인들은 단기 자금 성격의 외국인입니다. 세 번째, 연기금과 투신도 지금 적극적인 단기 대응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번째, 글로벌 경기 후폭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외국인들 매매는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여전히 셀트리온의 주도주는 변함이 없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앞서서 오늘 시장을 간단히 정리하면, 사실 미국 시장도 오르고 뭐 이래서 지난 금요일 시장 생각하면은 다시 또 시장에 급등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양시장은 엇갈리는 모습, 등락 과정이 지속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불안감이 정폭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 아닐까 판단이 내려집니다. 오늘 지수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들 금요일날 왕창 사서 또 시끄러웠죠. 외국인들이 뭐 다시 기환하느냐 뭐 어쩌냐, 아니죠. 예, 오늘은 외국인 더 많이 팔아버리죠. 바로 거의 5천억 가까이 온 매도 공세를 거래소에서, 코스닥에서도 260원 매도. 이쪽에 매도 쪽을 보시면은 금요일에 신나게 샀던 외국인들 또 뭐 다 팔아버리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LG화학, 뭐 삼성전자 우선주. 그런데 오늘 외국인들 매도에서 조금 불안한 것이 KB금융도 있고 삼성생명, 신한지주 같은 금융주들이 지금 포함이 된다는 것이 조금 불안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외국인들 또 셀트리온을 사죠. 그리고 파미셀, 그 다음에 일양약품, HLB생명광, 이 전부 바이오잖아요. 예, 그리고 카카오 정도 이렇게 된 모습이죠. 그래, 여기서 벌써 외국인들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성격을 잘 규명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연기금도 오늘 조금 팔았습니다. 544억 정도 매도인데, 물론 오늘 기관들 많이 팔았는데 금융투자가, 금융투자는 단타니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연기금도 보면은 조금 왔다 갔다 헤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투신도 지금 워낙 단타다 보니까 정신없어요. 이것저것 특별한 의미는 없어 보이는 과정인데, 그러면 투신과 연기금이 왜 어떤 일관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면은, 그 부분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와서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판단을 해보기로 합니다. 지금 지수 바닥 대비해서 코스피 지수는 최근 저점 1439포인트에서 지난 금요일이죠. 1926포인트까지 무려 34%나 올랐습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오른 겁니다. 이거. 코스닥은 무려 51%입니다. 419포인트에서 634, 지난 금요일 전 고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34%, 51% 이렇게 지금 바닥에서 올라와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제는 바닥을 완전히 쳤고 이 사태가 모두 끝났고 좋아지는 것만 남았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이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 1차적으로 이제 확진자라든가 이런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진정이 좀 되기 때문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것이고 기대감이죠. 그 다음 이제부터 본격이라는 거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글로벌 경기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기 펀더멘탈 이런 측면이 반드시 뒷받침이 돼야 된다는 것이 가장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최근 상황을 보면은 지난 4월 8일자 영상에서 이미 외국인들을 장기 성격, 단기 성격, 그리고 또 국부펀드 이렇게 분리를 해드렸는데, 지금은 단기 자금의 외국인들만 움직이고 있다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은 금요일날 막 샀던 외국인들 누구냐? 역시 단기 자금들이에요. 역시. 단기적으로 지금 하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을 잘 가지고 이용을 잘하고 있다는 개념도 접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다 팔아버리잖아요, 오전에. 철저하게 지금 단기 자금 성격의 외국인, 이들은 대부분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한국 시장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까만머리 외국인들이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따라서 지금은 장기적인 자금들이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장기 자금들이 그러한 성격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연기금과 투신인데 최근에 투신들도 돈이 조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연기금
제가 지난 4월 13일자 영상에서 연기금도 지금 1월까지예요. 2월 3월이 아니고 1월까지 이미 국내 주식 부분에서는 2.92%, 즉 3% 가까이 손해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2월, 3월 손실폭은 더 크겠죠. 4월부터는 이제 정신없어요. 왜? 수익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연기금도 지금 철저한 단기 매매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기금과 투신에 대해서는 4월 13일자 영상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 놓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외국인은 단기 자금의 성격, 그리고 연기금과 투신도 수익률이 3월까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은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수익률 게임을 위한 종목 교체 작업이 아주 원활하게, 아주 단기적으로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중요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제가 IMF가 2020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옆에 오른쪽에 중국 거를 봐야 돼요. 금요일날 중국이 발표를 했는데 IMF가 4월 달에 들어서 새롭게 수정한 빨간색을 보면 그래도 중국이 올 1년 동안 1.2%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는 엄청나게 안 좋은 이러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고, 그나마 우리도 마이너스 1.2%니까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사실 그 다행이 아니란 말씀 드렸죠. 세계 전체적으로는 약 3%의 마이너스 성장인데, 자, 중국이 지난 1분기에 마이너스 6.8%예요. 마이너스 6.8%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중국은 이 사태가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2월, 3월 그 지역을 다 봉쇄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국은 사실 1월, 2월, 3월 3개월 다 봉쇄 상태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확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 1분기까지는 괜찮다 하는데, 이게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 등 전 세계가 2분기가 이 상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지금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상태란 것을 우리가 지금 빨리 감지를 하셔야 돼요. 중국은 뭐 저만큼 안 좋아지겠지 미리 전망했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앞으로 지금 전 세계가 중국을 제외하고 2분기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1분기 이렇게 경제 성장률이 폭락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확진자가 피크가 났다, 이제는 좀 줄어든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중국의 이 1분기 경제 성장률에서 우리가 그걸 빨리 캐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2분기는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글로벌 펀드들이 우리나라 시장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은 다 불안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1.2%라는 것은 IMF 위기 이후로 한 번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한 번도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는데 거의 2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이거는 엄청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16일 목요일 조간부터 보도하는 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를 보시면은 제조업 경기 실사지수 BSI죠. 그 결과인데 2020년 1분기 현황과 2분기 전망입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보시면 안 좋아요. 좋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시게 1분기 조사 결과는 다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난 분기라는 뜻이에요. 지난 분기에 다 못 미치는데, 사실 얼마, 여기 점선으로는 100이 정상입니다. 100이면은 뭐 괜찮다 이런 이야기예요. 전부 100 이하고 다 지난 분기보다 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분기에도 역시 다 좋아봐야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에요. 이 전망인데, BSI 지수는 뭐냐면은 제조업체에 있는 경영진들을 한테 그냥 물어본 거예요. 마치 여론조사 하듯이. 어쨌든 간에 이 자체도 그렇게 좋을 것이 없다는 측면을 봤을 때는 여전히 제조업 쪽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는 산업연구원의 발표가 지난주에 또한 있었습니다. 여기다가 최근에 이 기사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되면 좀 겁나게 되는데요. 멕시코 국가신용등급 줄 하향, 그 다음에 미국의 일리노이주 주도 신용등급이 정급본드로 전락할 위기, 국내 기업들도 신용등급이 줄 하향 본격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항공사에 대해서는 지금 뭐 디폴트 위기, 이런 이야기도 자꾸 기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이야기는 피치사가 베트남의 5개 은행에 대한 신용등급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요, 지금 이것이 경기 상황으로 끝이 나야 되지,
금융 쪽으로 넘어가 버리면 경기와 금융이 같이 무너지는 상황이 되어버리면 전 세계가 다시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막기 위해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갑자기 은행주들을 금융주들을 많이 판다는 것이 불안하다. 이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에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이냐 바이오냐 이거는 답이 확 나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올라가 있고 또 금요일 날 또 막 외국인이 산다 이래가지고 올라가니까 시장 바뀌는 거 아니냐. 천만의 말씀이죠. 그럴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지금은 올라가는 경기 관련주들은 계속적인 매도를 통해서 빨리 현금 확보를 하셔야 되고 조정받는 바이오 쪽에서 특히 대장 주식인 셀트리온에 대한 매수는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되는 시점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 말씀을 드립니다. 셀트리온은 지난 금요일도 그렇고 어쨌든 뭐 비슷하게 매수 타이밍 계속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세우다 보면 한번 툭 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마찬가지입니다. 헬스케어도 이러다가 한번 툭 떨어지면 사야 되는 것이죠. 적극적으로. 자, 그러한 관점에서 반드시 우리가 앞으로의 경기, 즉 제조업과 바이오와의 극명한 차이가 지금부터 이미 중소형주 개별 종목 장에서는 이미 나타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측면을 빨리 감지를 하시고 지금 대형주들 경기 관련주 쪽은 금요일 같은 날은 팔 수 있는 절호의 찬스죠, 사실은. 네, 그리고 오히려 금요일 같은 날 빠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도 마찬가지 계속적으로 사면서 교체를 해나가는 이러한 전략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